주식메이트 방송입니다. 이번 영상 종목은 박셀바이오가 되겠습니다. 자, 박셀바이오가 오랜만에 좋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이제 상승을 보여줬어요. 월봉을 보시면은 29만 9,700원, 30만 원이 미치지 못하는 가격도 올라갔다가 계속 하락했죠. 계속. 작년도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올해 지속적으로 하락 고통을 겪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죠. 일봉상에서 보시게 되면 급등이 나왔던 자리에 급등 나올 때마다 저항에 부딪히고 밀리는 게 확인됩니다. 지난 7월 달에 26%를 상승했지만 121선이 저항이 되면서 그 위를 뚫지 못하고 밀렸죠. 이렇게 밀리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121선이 꺾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향하는 그림이죠. 하향하는 그림이라서 꺾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또 61선 돌파했다가 또 밀리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이평선이 다 꺾여 있는 흐름이에요. 한 가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바로 241선입니다. 241선은 약간 완만하게 꺾인 상황이죠. 그러면 241선을 다시 되돌리려면, 꺾이지 않고 다시 이렇게 되돌리는 흐름이 나오려면 이제 61선의 반등이 필요하죠. 61선이 완만하게 상승하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121선이 내려오고 있는데,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어떤 골든 크로스가 발생해야 되는 겁니다.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는 이런 흐름이 나오는 이런 모습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근데 발셀바이오가 오늘 어떤 특별한 호재를 터뜨린 것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오늘은 너무나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가 나온 것이다 보여집니다. 매수세에 힘입어 반등에 성공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이렇다 할 호재를 내놓을 만한 상황은 아니고, 박셀바이오는 다시다시피 이제 자연 사례, 그러니까 NK라고 하죠. 뉴트럴 킬러라 하는 NK 세포 치료제 이제 기반 항암 면역 치료제 개발 기업인데요. 작년 10월, 그러니까 2020년 10월에 임상 일상에서 말기 간암 환자 11명 중에 4명이 암이 관찰되지 않는 완전 관역 판정을 받았죠. 이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임상 일상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진행되고 있는 이후 진행 과정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으면서 주가가 급락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제 NK 세포 치료제, 특히 이제 카티 치료제라고 하죠. 카티 치료제. 이 카티 치료제가 이제 암세포에만 이제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키메라 그러죠. 카메라가 아니라 키메라 항원 수용체라고 하거든요. 체를 이제 T세포, 이제 면역세포라고 하는 T세포에 발현시킨 뒤에 체내에 주입하죠. 항암제인데요. 몸 안에다가 이제 주입하는 이 항암제인데, 이게 암세포만 죽인다는 것입니다. 암세포만. 이 차세대 항암제가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약가가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1인당 약가가 얼마냐면 무려 4억 6천만 원이랍니다. 이게 이제 비급여 기준이기 때문에 이게 상용화 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 그 치료 비용을 낮춰야만 합니다. 낮춰야만
이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걸 고려해야 되는 거죠. 카티 치료제가 정말 좋긴 한데 너무 약가가 비싸기 때문에 치료 비용을 낮춰야만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 물론 시장성은 굉장히 크죠. 시장성은 2021년 올해 1조 원대에서 2030년도가 되면 20조 원 이상으로 20배의 성장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박셀바이오는 이 시장의 성장성에 따라서 동사의 미래 가치는 기대해 볼 만하죠. 근데 현재는 어떻게 보면은 임상에 대해서 2상, 3상 거쳐야 될 관문이 많다는 거예요.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2상, 3상을 거쳐야 되는 관문이 많듯이 주가도 상승할 때마다 이제 내려오는 이평선들이 이제 저항으로서 작용하게 되죠. 이 박스 상단이 1차 저항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박스가 2차 저항대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가격, 그리고 물론 61선 저항이 오늘 부딪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차는 도달했다 볼 수 있죠. 1차 마디 가격 도달, 그 다음에 2차 마디 가격, 3차 마디 가격, 매물대가 보이는 차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고점에서 물리셨다 하더라도 그냥 매수했던 가격만 생각하지 말고 저항대 오면 매도, 그 다음에 저점 매수, 다음 저항대 매도, 또 저점 매수, 다음 저항대 매도, 이런 식으로 가야만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격 전략을 트레이딩으로 해서 대응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우하향하는 일봉에서는 우하향하는 추세였기 때문에 61선, 121선, 그리고 241선 모두가 저항대라는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저항대가 오게 되면 매도하고 또 저점 매수하는 게 좋은데, 주봉에서 좀 강한 저항대가 하나 있죠. 박셀바이오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60주선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60주선 저항도 고려를 해야겠죠. 주봉에서는 상장 이후 이제 처음으로 60주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중장기 강한 저항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대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중장기 강한 저항대가 될 것이다. 자, 계속해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갈 때마다 바로 치고 가지 않고 저항대를 부딪히면서 점점 고점을 높여가는 형태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고점 매도, 저점 매수 병행하면서 손실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혼자서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시면 대응법, 목표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안내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박셀바이오 문자 주시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어떻게 고점 매도 저점 매수 병행하면서 손실을 최소화하게 될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담없이 박셀바이오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